EJ 수학 1-A 43강 시작하겠습니다. 43번째 테마로 실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평방건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평방건의 계산은 다소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개념과 문제를 따로 분리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방건의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방건의 계산은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평방건의 계산에서 첫 번째 내용은 평방건인데요. 이 평방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제곱건을 의미합니다. 제곱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곱건입니다. 제곱건. 자, 그러면 이 제곱건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값을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 a는 양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인 거죠. 양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제곱해서 양수 a가 될 때 이때 이 x를 우리는 a의 제곱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평방건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값을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때 x를 a의 평방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의 평방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값을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그 어떤 값을 구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제곱해서 양수 a가 될 때 그때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x는 이 제곱을 떼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뭐죠? x가 되는데 이 녀석이 바로 a의 평방건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a의 평방건이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a의 제곱건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의 평방건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요? 어떤 값을 제곱해서 32가 되는 x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풀마 루트 32가 되죠. 됐나요? 근데 자, 32는 어떻게 됩니까? 32는 2의 5제곱이 되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됐나요? 4루트 2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이 3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5제곱 되니까요. 2의 5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제곱수는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루트 2가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가 32의 평방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히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른 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루트 169의 평방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루트 169는 어떻게 되죠? 13의 제곱이죠. 자, 그렇다면 루트 169라고 하는 것은 루트 13의 제곱이고요. 그럼 결국 13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13의 평방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됐나요? 자, 13의 평방건. 그러면 어떤 값을 제곱해서 13이 되는 x가 어떻게 되죠? x는 풀마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169의 평방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의 평방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음수의 제곱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엄수의 제곱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하면 4가 되죠.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2가 되죠. 그럼 결국 뭡니까? 2의 평방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의 평방건. 그래서 어떤 값을 제곱해서 2가 되는 x를 찾으면 x는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풀마 루트 2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의 평방건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방건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평방건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의 평방건과 평방건의 구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2의 평방건, 그 다음에 평방건 2.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자, 2의 평방건은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값을 제곱해서 2가 되는 x를 우리는 2의 평방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구하면 x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평방건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루트 2를 우리는 평방건 2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루트를 다른 말로 건호라고 하죠. 건호. 자, 일본으로서는 얘를 평방건이라고 합니다. 평방건 2. 우리나라 말로는 루트 2 이렇게 읽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2의 평방건과 평방건 2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구별이 됩니까? 자, 그러면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방수의 평방건이 되겠습니다. 자, 평방수의 평방건. 평방수라고 하는 것은 제곱수를 의미합니다. 제곱수 아시겠죠? 제곱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곱수의 제곱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제곱수의 제곱건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 어떤 녀석의 제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어떤 녀석의 제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절대값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루트와 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와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절대값 푸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나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끄집어낸다 그랬고, 엄수라고 했을 때는 안에 있는 녀석을 끄집어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두셔야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 돼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와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을 취하라고 그랬죠. 됐나요? 자, 그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3루트 5 마이너스 4루트 3이 양이냐 엄이냐를 찾아야죠. 양수냐 엄수냐, 양수냐 아니면 엄수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양수냐 엄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3루트 5와 4루트 3 중에 누가 큰지를 알아야죠. 3루트 5와 그 다음에 4루트 3 해가지고 누가 큰지를 알아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3이라는 녀석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죠.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 3을 제곱시켜서 루트 안으로 넣었죠. 그래서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9가 되는 거고 5, 9, 45. 얘는 4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16 곱하기 3이죠. 그럼 뭡니까? 48이 되는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아, 그럼 누가 크다고요? 얘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4루트 3이 크니까 이 값을 계산한 것은 결국 양수가 아니라 엄수가 되겠죠. 엄수. 그쵸? 엄수가 되겠죠. 자, 엄수니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루트 5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녀석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요. 됐죠? 엄수니까. 자, 그러면 4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녀석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죠. 됐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루트와 제곱을 없애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얘 어떻게 푼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요. a-2가 0보다 작은 경우는 a가 2보다 작은 경우죠. 됐나요?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끄집어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엄수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푸는 거 정확히 이해하시고, 루트 안에 제곱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평방근을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평방근을 포함한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제가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자, 세 가지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 있는 두 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변에서 좌변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문을 하나 볼까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수 2와 3을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3, 그래서 루트 6이 되겠죠. 자, 제곱근, 즉 평방근을 포함한 계산식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제곱근의 성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루트 b분의 루트 a.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하나의 루트 해가지고 b분의 a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됐죠. 그럼 하나의 루트를 씌워서 3분의 2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갖다가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제곱수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해서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를 루트 바깥으로 빼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루트 안에 수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제곱수가 나오게 되면 이 제곱수를 루트 밖으로 빼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서 이렇게 정리한다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주로 뭡니까?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꾸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12가 있어요. 루트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제곱수가 있죠.
그럼 2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2 루트 3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가 소인수 분해해서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곱수가 있으면 루트 바깥으로 빼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분모 유리화거든요. 자, 분모 유리화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자, 루트 B분의 A가 됐습니다. 루트 B분의 A가 됐을 때 분모 유리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분모 유리화는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겁니까? 자, 이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이렇게 연산을 할 때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수 형태의 덧셈 뺄셈 계산을 할 때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모와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하는 거죠. 됐나요? 자, 곱하고 나면 b제곱이 되니까 루트 b제곱.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그대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면 b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절대값 b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자, 하나의 루트 ab로 고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봤을 때 자, 유리화. 자, 이렇게 네 번째는 분모에 루트가 하나만 있을 때 유리화하는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의 내용의 유리화는 자, 루트와 루트 사이에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게 붙어 있으면 합차 공식 아시죠? 합차 공식. 자, 합차 공식 어떤 거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합차 공식 자, 이거 기억나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빼기 b, a 더하기 b. 이거 기억나시죠?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유리수로 바꾸는 거. 자, 그래서 뭐냐면 분모에 얘하고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를 가지고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루트 c에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합니다. 자, 곱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가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은 b가 돼서 a 빼기 b분의 제곱하면은 분배 법칙 하면은 루트 ac 빼기 루트 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의 분모의 루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유리화. 그 다음에 루트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루트가 하나가 있고 자연수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합차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간단히 하나씩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분의 루트 2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해서 루트 3을 곱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3이 되고요. 분자끼리 곱하니까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유리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수 1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무리수와 정수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합차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를 이용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3 빼기 1, 루트 3 더하기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3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분배 법칙 하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화 간단히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미 이런 유리화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한 번씩 다 거쳐간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만.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중건호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중건호라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는데 사라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재유 시험에서는 이중건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건호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 이렇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는 것을 이중건호라고 합니다.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데, 자, 형태를 잘 보세요.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루트 안에 이중건호 앞에 2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요거 되게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건호 앞에 2가 없으면 이중건호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중건호 앞에 2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없다면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중건호 안에 이 수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두 수의 곱. 아시겠죠?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이 두 수를 갖다가 더해서 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A에다가 루트 하나 씌우고 B에다가 하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중건호 푸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각각 A에다가 루트 하나 씌우고 B에다가 루트 하나 씌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기 마이너스가 올 때는요. 자, A가 크고 B가 A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요 크기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자, 더해서 얘가 나타나면 되는데 자, 어떻게 먼저 적느냐면 큰 것을 먼저 쓰고 작은 것을 뒤에다 씁니다. 아시겠죠? 큰 수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작은 수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큰 수를 앞에다 쓰고 작은 수를 뒤에다 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오나 빼기가 오나 각각 루트를 씌우는 거는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큰 수를 먼저 쓰고 작은 수를 뒤에다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2가 여기 앞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이 3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5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5 곱하기 6이 되는데 보세요. 5하고 6을 더하니까 11이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6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5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이중건호를 푸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중건호 정확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하나 보자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니까 2가 아니네? 2가 아니니까 2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4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5 있는 쪽으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20이 되겠죠. 됐나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서 20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2가 만들어졌죠, 이제.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20은 4 곱하기 5. 그리고 4하고 5를 더하니까 9가 되죠? 됐습니까? 자, 5 곱하기 4가 되고요. 5 더하기 4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수를 먼저 쓴다고 그랬죠. 5에다가 루트 씌우고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큰 수를 먼저 쓰고 작은 수를 써서 마이너스 빼기를 이렇게 쓰면 이중건호가 풀린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하나 더 보자고요. 마찬가지 이중건호 안에 2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2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2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각각 2를 곱한다. 2를 곱하고 2를 곱한다. 그러면 원래 있던 녀석하고 틀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모에 2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원래 있던 수가 같아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를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우리가 루트 씌울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3은 1 곱하기 3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1하고 3을 더하니까 4가 되고요. 그럼 됐네요. 루트 3 더하기 1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리화하면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방근의 계산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편은 내용이 좀 긴 관계로 선생님이 다음 강의로 넘겼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시고 공부를 해 두셨다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실어서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시고 다음 강의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